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일반 공영방송에는 듣기 어려운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한마디로 인천의 짠물 이야기, 인천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인천 시민 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강입니다. 인천 시민 팟은 인천의 다양한 문제를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인천에서 민감한 정치 사회 문제와 인천의 구석구석 동네 이야기도 여과 없이 다룰 계획입니다. 이렇듯 인천 시민팟은 인천 지역 사회의 작은 울림통이 되고자 합니다. 예, 서두가 길었네요. 오늘은 인천 시민팟 5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간 인천의 한 주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세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예,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이항구 시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 인천광역시 의원이셨죠? 강병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인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시민의힘 이성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성수입니다. 네, 오늘도 이 세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인천의 한 주간 이야기 그리고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 이번 총선의 당선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벌써 이게 여러 가지 그 선거법 위반 문제가 벌써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그치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나누었던 그 인천 연수 갑의 박찬대 당선자에 대한 지금 선거법 수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거에 따르면 그 선거 사무장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선거 사무원이 지금 구속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얘기를 좀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항구 의원님이 이 얘기 좀 잠깐 소개 좀 시켜주시죠. 네, 그 제가 출장을 다녀와서 접한 가장 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선거 사무원은 아니고 실제 선거 운동 조직과는 이제 그 이렇게 직접적 연관은 없는 자원봉사자죠,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 신분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위원회 사무장을 했던 이제 선거 시기에는 자원봉사자 역할로서 이제 했던. 그러니까 선거 시기에는 특별히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었군요. 그렇죠. 선거 시기에는 사무장 또는 이제 회계 책임자가 여러 가지 그 행위에 대해서 네. 후보와 연관된 아주 선거 운동원으로 돼 있는 건가요? 운동원도 아니죠. 선거 운동원이라고 하면은 사무장, 회계 책임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급을 받는 운동원들을 운동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회계 책임자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예. 아마 이번에 그 이제 중요한 어떤 이것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뭐 잣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위원회에서 사무장 출신을 했었죠. 하지만 선거 조직에서는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나 등록된 운동원은 아니었었죠. 긴급 체포됐고 구속이 됐는데요. 지금 네. 사유가 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일단 자원봉사자한테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체포돼서 수사 중인데, 네. 이걸 그럼 누가 제보했냐? 사실은 이 선거 관계자들한테는 가장 아주 뜨거운 네. 감자이기도 한 부분인데, 일설에는 자원봉사자를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70만 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을 주고 이래서 이 자원봉사자들 이제 나중에 해단식하는 모임에서 그게 서로 공유가 되는 바람에 불만을 품은 자원봉사자가 제보했다라는 일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이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자금을 관리했던 담당 책임자가 당선 이후에 보좌관 자리를 기대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한테 보좌관 자리를 주기로 하지 않고 인천시당에서 네.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관계자, 뭐 이분을 그 박찬대 당선자의 보좌관으로 등록해서 시당이 못 주는 월급을 대신 이렇게 받게 하기로 했다. 이래서 그 실질적으로 자금을 담당한 이 담당자가
불만을 품고 제보를 했다. 현재 이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정확한 거는 알 수는 없는 거네요. 일단은 뭐 그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줬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 자원봉사에게 준 금품이 후보자 측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 입증되면 이건 아주 중대한 범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 선거권 자체도 이 앞으로 10년 정도까지 박탈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직접 후보자로부터 돈이 나오지 않았지만 네. 이 긴급 체포된 이 선거 때 사무장이 아니라 그 네. 이전 지역위원회 사무장을 맡았던 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 돈이 나왔지만 실제 이 돈으로 인해서 실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을 유급으로 돌린 결과가 네. 됐다. 이런 거는 이제 아마 새로운 어떤 판례야 하나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는 엄히 금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존에 얘기하는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는 대부분 금품 제공이나 음식물 제공 제3자한테 이거를 이제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 금지로 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선거법상 그 유급 자원봉사자를 둘 수 없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이제 저촉이 되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정리가 좀 되네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어떤 그 금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걸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첫 번째. 그런데 문제는 후보자 측에서 그러니까 제공하지 않고 제3자가 준 거에 이렇게 대해서는 할 경우는 이제 애매모호한 어떻게 부분이 이제 있다. 이런 판례가 나올지. 관련성에 대한 문제죠. 관련성. 아닙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당선자와 관계가 없으면 당선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자가 제공한 금품을 받아서 네. 그분이 사무장은 아니지만 실질 사무장이라고 해서 구속된 분이 당선자한테 돈을 받아서 줬다면 당선자도 선거법 위반이 되죠. 그렇지만 당선자한테 받지 않고 네. 자기 돈으로 자기가 선거를 도울 선의의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그건 본인 책임이 되고 본인이 선거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당선자의 부탁 내진 당선자의 자금을 받아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눠줬느냐 아니면 본인이 그냥 준 거냐? 본인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 돈을 줬느냐 라고 하는 데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직접적 선거운동 관계자가 아닌 누구나 인터넷이나 여러 그 경로를 통한 누구 지지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SNS를 통해서. 문제는 후보 선거 사무실과 긴밀하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연관을 갖고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제3자가 그 자원봉사자를 급여를 주고 대가성이죠. 이걸 갖고 하기로 했다. 네. 이제 이럴 경우는 이제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어떤 판결이 나올지를 이제 아마 상당히 주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이게 악용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가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은 지인들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후보자가 돈을 주고 하면 불법이니까 지인들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막 사무실에 파견받아갖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이 주변의 지인이 자발적으로 계획하지 않고 뭐 이러는 경우는 상관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런 거를 이 후보자 측과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서로 그 구체적인 이렇게 깊숙이 선거에 개입을 했다면은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뭐 좀 이렇게 확인한 내용 중에 그럼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박찬대 당선자는 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좀 들어보셨나요? 뭐 어제 행사에서 봤을 때는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예, 신경을 안 쓰는 걸로 알고 제3자니까. 제가 여러 가지 경로로 들어본 바로는 박찬대 당선자는 그분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런 부탁을 한 바가 없는 걸로. 예. 그럼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20년 만에 야당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연수구에서 20년 만에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선거가 끝나고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그 새누리당의 여러 지금 지역에 선거법 관련돼서 고소가 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연수구의 박찬대 당선자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그 관계자를 긴급 구속까지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과연 형평의 원칙에 맞는 거냐라고 하는 것도 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쨌든 결과적으로 당선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구속된 사람이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예. 그 금액이 한 제가 듣기로는 합쳐서 한 600~7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은 돈은 아니죠. 네, 네. 자기 선거가 아닌데 이 선거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그분이 돈을 쓴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전에 2014년도에 이 지역에 시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꽤 높은 점수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때도 그렇다고 한다면 뭐 추정해보건된 본인이 이번에 이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를 같은 같은 자당이니까 같은 그렇죠. 당이니까 공로를 좀 세워서 차후에 또 한번 2년 뒤에 있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의에 의한 금품 제공이나 선거를 돕는 행위였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실정법상 선거법 위반이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에게 이제 밥 한 끼 사줬다 정도 수준이라면 모르겠는데 네네. 돈을 뭐 10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줬다라고 하는 것은 활동비 명목으로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이미 정치에 입문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했어야 되거나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한 것이고 과연 이제 박찬대 당선자한테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을런지는 좀 더 엄밀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게 야당 탄압으로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보이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소식을 접하고는 좀 매우 안타까웠는데요. 그 박찬대 당선자가 카드뉴스라든가 이 지역이나 우리 인천 지역 현안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장 발빠르게 대응을 했고 또 참신한 그런 선거운동이나 아이디어로서 사실은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아왔는데 이게 구조적 문제인 거죠. 이 원외 정치 신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이 선거운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 또 선거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선거 정치자금 이런 것도 사실은 실제 본선거운동이 되기 전까지는 모금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결국 또 원외 지역위원회도 또 운영을 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모든 현역 위주의 이런 정치 시스템들이 결국은 웬만한 정치 신인들이 현역과 경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보면은 이런 선거법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주 잘못된 구조입니다. 이거 우리. 근데 이건 아까도 그 시의원 후보로 나갔듯이 그 지방자치 선거 자체가 정당 공천을 받게 되니까 지역위원장한테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마 이후에도 아마 그런 게 그 정당 공천이 있는 한 계속 상존되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번에 그 입증권은 어쨌든 간에 검찰이 해야 되는 문제겠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해야겠죠. 하여간 뭐, 이후 구체적인 진행 현황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좀 더 두고 봐긴 하겠지만, 하여간 연수구 같은 경우는 진짜 20년 만에 첫 야당 의원이 당선된 곳이었는데, 첫 번째로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언급하신 대로 귀추 같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엔 두 번째 또 한 주간 이슈 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그 최유정 변호사 뭐 수백억, 100억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수임료가 100억 이상 받았고 했는데, 근데 이분하고 인천하고 무슨 좀 관계가 있는가 봐요. 어떻습니까, 강병수 의원님? 아니, 이분은 전라북도 출신이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인천하고는 전혀 연고가 없는데. 근데 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막 어느 지역신문에 이번에 나오는데. 이제 지금 최유정 변호사가 그 정은호 로비 의혹 사건으로 네. 50억을 수임료로 받았다가 50억입니다. 정은호 네. 건에서는 50억을 받았다가 이제 30억은 돌려주고 20억을 돌려달라 그러다가 정은호가 돌려달라 그러다가 아니 못 돌려 이건 착수금 아니냐 그래가지고 못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제 교도소 면회장에서 정은호한테 폭력을 당합니다. 폭행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뒤에 이제 일파만파 소위 말하는 정은호 게이트로 확산되고 그 다음에 그 홍만표 씨라고 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조사했던
했을 때 기소 직전까지 가서 전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이까지 이제 문제가 된 이런 문제인데 그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이 됐어요. 얼마 전에. 네, 그렇습니다. 네, 구속이 됐는데 변호를 인천에 있는 한 로펌에 맡기겠다. 그래요? 라고 해서 기호일보에 기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의 뭐 정은호 씨가 인천 사람도 아니고 최유정 씨도 인천 사람 아니고 근데 인천의 로펌에 뭐 의뢰할 수 있죠. 인천에. 뭐 인천에 유능한 사람이 또 있나 보죠. 그래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사화가 된 것뿐이고 실제로 인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히려 지금 이제 최근에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저께가 우리 노무현 대통령 7주기였습니다. 오히려 이 최유정 변호사 사건 때문에 더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그 노무현과 검사들 이라고 하는 면에서 네. 이 정은호 게이트 사건은 국민들이 뭐 여기저기 언론에서 많이 보도돼서 많이 알게 되셨겠지만 이 두 명이 연관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맡았던 홍만표 전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이 네.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정은호 씨가 두 번이나 구속 직전 단계에서 구속되지 않도록 해줬던 사전 변호를 맡았는데 그 수임 계약서를 하지 않고 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분이 어저께 노무현 대통령의 7주기를 맞이해서 그런 사람이 과연 검사로서 한나라의 대통령을 조롱하고 명예를 훼손해서 결과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던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회사 차려놓고 협박하고 도박한 사람들 죄프로 로비해서 그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고 하는 우리나라 검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면이 오히려 지금 국민들에겐 야, 이럴 수 있냐. 우리나라 검찰 정말 검사나 판사들 이래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울분과 어떤 비리에 대한 어떤 그 의혹을 갖게 만드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제가 노무현 7주기 아니었습니까? 인천에서도 행사를 크게 했죠? 네, 부평구청에서 개인적으로 추모위원으로 하신 분이 한 153명, 단체로선 약 20개 단체가 함께 해서 성대하게 250명 했습니다. 정도는 참여를 했던 거예요. 250명 넘게 참여를 했고 공동 추모위원장이 이번에 박남춘 당선자, 송영길 당선자, 그다음에 이청년 인천시 교육감 이게 세 분이 추모위원장을 맡아서 세 분이 다 인연이 있나 보네요. 직접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그 전에는 박남춘 의원만 했다. 예, 했지 않았나요? 이게 그러니까 공동으로 추모식을 한 게 한 3년 됐는데 두 번에 걸쳐서 박남춘 당선자가 이제 인사수석이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네. 그래서 두 번을 하시다가 이번에는 그 송영길 당선자와 이청용 교육감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에서 동의가 돼서 함께 해서 모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분들도 그 예전에 초기할 때 노사모와 관계가 있는 분은 아니었던가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이제 어저께 주제로 나온 게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봉하마을에서 그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하시면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룬 여러 가지 업적은 김대중 대통령이 뿌린 씨앗에서 얻은 것이다. 네. 따라서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두 가지 주제는 같은 맥락이다. 라고 하니 통합을 통해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자라는 연설과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7주기 때 노무현 재단에서 전국적으로 밝힌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 이 주제는 이 정치권의 통합을 호소하고 국민 통합을 해서 민주주의를 되찾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그걸 인천에서도 계승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동영상을 봐도 상당 부분 양통령님 두 분의 대통령님을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상당 부분 잘 이렇게 통합적인 이미지를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특별히 그 강병수 우리 의원님 보시면 저는 노사모랑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잖아요. 굉장히 노무현 노사모 하면 강병수 의원 먼저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정치를 처음 국민참여당으로 시작을 했고, 다시는 이제 국민참여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또 시민 참여 정치를 주창하면서 만들어진 정당인데 제가 첫 번째 몸을 담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노무현 대통령 2009년 돌아가신 걸 보고 현실 정치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하는 바보 주막도 일상적으로 우리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기라고 하는 작은 소통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런지 인연이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깊은 우리 의원이십니다. 이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건 어제까지 실주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추모는 인천 지역에서 좀 더 공식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공식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공식화되긴 했지만 조금 뭐랄까 인천 시민사회단체 또 정치권 전체가 모여서 힘을 모으긴 어저께도 그 20개 단체 중에는 뭐 정의당 인천시당,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민중연합당 인천시당 뭐 여러 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노사모 형태 그러니까 주관을 노사모가 하다 보니까 좀 폭넓고 좀 더 무게감 있게 인천 시민이 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의 좀 승화가 발전이 좀 됐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직과 이게 주관할 때도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곤 했겠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모가 너무 이렇게 색깔이 강하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좀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후에 아마 그런 걸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네. 같이 하는 것에 아니 노사모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생도 하고 하는데 네, 이제 그거를 7년째 됐고 8년째 되는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적 형태로 계속해서 그런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하여간 뭐 그런 7주기 행사까지도 좀 우리가 언급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더 우리 지난주 인천 관련해서 언급해야 될 부분이 유종복 시장과의 관계된 겁니다. 뭐 언론에도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월미도 지역에 대한 고도 제한을 푸는 결정을 했는데 그 지역에 유종복 시장의 형과 관련된 토지가 포함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시세 차익을 굉장히 이뤘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양구 의원님 어떻게 이런 내용을 좀 어떻게 좀 파악 좀 하고 계신가요?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접했는데요. 그 현재 지난 18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월미도 인근 그 지역을 이제 도시계획 변경을 해준 거죠. 네. 현재는 이게 몇 층까지였나요? 지금 9층 이제 9층까지 이제 올릴 수 있는 거를 이제 16층까지 이제 올릴 수 있는 약 한 50m까지 이게 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여기에 유종복 시장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일가라고 해야 되나? 일가? 그 형을 포함해서 이제 이 주변 이제 가족인데 약 6,019제곱미터가 네. 이제 거기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유종복 2,000평 시장에 이 형이 소유한 이 부지는 이제 토지 신탁 회사의 친형입니까? 그렇죠. 뭐 다 아시다시피 대양개발이라고 해서 인천에서 상당한 공사를 수주하다가 유종복 시장이 시장 되자마자 동생 그 누를 이제 끼치고 싶지 않다 오해를 이제 받지 않기 위해서 본사를 이 부천인가요 어디로 이전까지 하면서 네. 앞으로 그 이권 어떤 특혜 이런 시비로부터 좀 자유롭게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공교롭게 지금 그 아마 본인은 지금 전혀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지금 시민사회나 이제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저도 시의원이지만 이런 그 이렇게 고도 제한을 더 완화해 주는 게 진짜 필요한 건가? 월미도 일대의 문화의 거리라든가 여기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이렇게 높이 올리는 것이 우리 어떤 워터프론트나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이 거기에 어떤 현 시장에 이제 그런 재산이 있다라는 건 앞으로도 이거는 뭐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만 보면은 2003년도인가요? 2004년도에 유종복 시장의 형이었던 유수복 대양종합건설 사장과 그 관계되신 분들이 땅을 매입을 했고, 그리고 2007년도에, 그러니까 그때가 안상수 시장 때인 것 같은데요. 그때 고도 제한이 1차로 풀려서 그 고층 3m에, 그 3층에서 7층까지로 완화가 해줬고, 그리고 이제 유종복 시장이 이제 취임한 이후
지금 현재 요번에 그 16층까지를 이제 고도제한이 더 풀렸다는 뭐 팩트만 보면 이렇게 되는 내용인 걸로 이제 보여요. 근데 사실 이제 이 고도를 완화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주목해서 볼 측면이 있어요. 네. 이제 뭐 당사자들아 전면에 나서진 못하겠지만 월미 관광특구의 개항장 요번에 그런 정부 시범 사업들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월미도 그 케이블카 월미산에 이게 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월미산 케이블카는 이번에 처음 거론된 게 아니라 이미 지난 그 2008년도인가 예, 그때 벌써 민간 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추진하다가 이제 이 추진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 또 제안했던 민간 사업자와 또 연관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얘기들도 지금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전반에 걸쳐서 다시 한번 유정복 시장은 이게 아직 고시 내려서 발효되진 않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번에 고도를 완화해서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것이 과연 월미 관광특구 그 일대의 그런 그 개항장 종합 어떤 관광 개발에 그게 맞는 거냐 이런 검토도 좀 할 필요도 있고요. 더군다나 가족이 이렇게 특혜 연루된 부분도 분명하게 다시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서 지금 케이블카 현재 계획되고 있는 짧은 노선의 위치가 아주 부적정하다라고 다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강행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좀 연관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더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반들을 다시 이번 기회에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 그 또 중구청장 김홍성 중구청장님도 땅을 거기서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까지 치면 더 많을 거예요. 제2지구 전체가 상당 부분 많다 이렇게 된다고 보니까. 근데 하여간 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 현 시장의 현 중구청장이 다 연관돼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 개발 계획들이 변경. 이걸 단순히 무슨 오비 일학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월미도 일대를 놓고 지난번에도 은하 모노레일 해서 680억 정도가 안상수 시장 때 낭비된 거라든가 그 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3층짜리를 지을 수 있는 1,800평 땅을 고도 제한을 완화해서 7층까지 짓게 해줬다면은 땅값이 최소 2배가 아니라 3층이 7층 되면 뭐 2.5배인데 땅값은 아마 한 1,5배가 더 뛰었을 거예요, 이미. 근데 이번에 만약에 고도 제한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17, 8층까지 16층까지 해준다 그러면 3층짜리가 16층짜리가 되면 도대체 한 그러니까 건물 높이가 6배가 올라가면 땅값은 거의 한 뭐 20, 30배가 올라가는 이런 건데 왜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시장이 되거나 구청장이 되면 왜 이렇게 월미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개발에 관한 논의가 되는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거기 땅이 있었던 것 같아, 땅. 근데 뭐 사실 우리 시민 팟이니까 그대로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 출신 시장들만 됐을 때만 측근들의 특혜 의혹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시잖아요. 사실 민선 5기도 똑같이 측근들의 어떤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특혜 의혹 뭐 내세우는 명분들은 각 시장 때마다 다 그때그때 현안 가지고 내세운 명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오비일학처럼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시장만 되면 측근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이게 우리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따가 한번 우리가 두 번째 파트에서 현재 유정복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여간 그 가장 최근에 이런 어떤 측근 비리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모호하게 하지만 그런 언론된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유정복 시장이 지난번 2014년도에 송영길 시장하고 맞대결을 벌이면서 그 공보물이나 선거 공약사항을 보면 부채도시 문제 하나하고 부패도시 이 두 가지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안상수 시장이 만들어 놓은 그 부채를 송영길 시장 때 해결하지 못했다. 또 하나는 송영길 시장의 측근 비리, 뭐 비서실장이었던가 몇 가지 확인된 그런 비리 문제를 본인은 당선되면 절대로 부패 도시를 척결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주장하고 나왔는데 이따가도 한번 평가를 차후에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부채가 줄었느냐 2년이 지났는데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 이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문제 제기되듯이 친형에 약 2,000평 정도의 땅에 고도 제한을 해주는 것은 뭐 부패가 아니냐라고 하는 면에서 참 인천 시민에게는 불안하고 불행한 소식으로 들립니다. 정무경제부시장 문제권도 또 부패 문제랑 또 떨어질 수가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간담회를 했죠? 네, 간담회가 진행되는 걸 보고 제가 왔습니다. 계속 그런 문제가 언급됐던 것 같은데요. 뭐 땅을 뭐 매입했는데 뭐 투기 의혹은 아니다. 뭐 그런 뭐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마 오전에 이제 이번 인사간담회는 이제 특징이 정무부 시장이었는데 이제 민선 6개에 와서 경제부 시장으로 바꿨다가 조례가 바뀐 거죠, 그게? 예, 그렇죠. 조례를 바꾸게 돼 있죠. 이제 부시장 직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번에는 정무경제부시장으로 이제 바꿔서 조례는 아직 이번 그 정례회의 이제 6월 7일부터 시작되는 그때 이제 상정이 되지만 오늘은 경제부시장으로 일단 인사간담회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예. 아무튼 뭐 거기도 똑같이 가족의 이제 그 개발지에 땅을 매입한 이제 공동으로 이제 땅을 샀다고 네. 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오전에 좀 쟁점이 됐었습니다. 부시장 후보 땅이 아닌가요? 가족 땅인가요? 그 아내 명의래나 부인 그렇죠? 명의로. 예. 그러니까 하익동 그 용현지구 개발 지역인데 작년에 아마 공직에 없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인과 친척과 부인 명의로 땅을 좀 산 모양이에요. 개발 이익을 위해서 샀겠죠. 땅을 산다는 것은 뭐 누구나 살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땅을 사고 나서 그 뒤에 인천광역시장 비서실장을 역임하시게 됐고 그때는 말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경제부시장으로 이제 발령을 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재산 공개를 해야 되니까요. 재산 공개뿐만 아니라 이제 비서실장은 재산 공개를 안 해도 되는데. 네네네. 아니 근데 이제 그때 산 땅이 아직 특혜를 받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제 조만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규제 완화 대상으로 상정될 준비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조동암 경제부시장 후보가 지금 임명이 됐죠 이미? 아니, 네. 예정자죠. 이분이 경제부시장이 되면 그 규제 완화를 직접 관장하는 분이 될 테인데. 에이, 직접적 관계잖아요. 그렇게 되면. 직접적 관계자가 되면 이것이 땅을 풀릴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데 적절하냐. 라고 하는 거지 아직 결과론적으로 적절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시민사회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고 본인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산 건 아니고 자기 노후를 위해서 그때 자기 공직에 있지 않을 때 땅을 샀다. 그런데 이제 경제부시장에 지금 임명받게 됐는데 이거가 아직 사건이 완료되지 않았으니 자기가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하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입장을 서로 견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하여간 뭐 땅을 매입을 했는데 투자를 목적으로 샀었을 가능성은 가장 농후한데 네. 하여튼 그것이 무슨 규제가 완화가 돼가지고 상승을 하면 서도 문제고 또 만약 그것이 안 되면은 투자 가치가 또 의미가 없어도 문제. 이게 참 여러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인천 시민이 불행한 건지 뭐 얼마 전 총선 때는 야당 국회의원 당선자 그 아내가 이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 주셨죠. 투기 이제 이런 게 아직도 완전히 해소가 안 되고 그런 처리들이 깔끔하게 안 됐는데 또 이제는 우리 시 정부에서 또 이런 게 또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여당 또 제1야당 이 진짜 우리 정치인들이 또 중요한 우리 고위직들이 계속 이런 구설수에 올라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선출직 공직자든 아니면 고위 공직자든 아니면 뭐 일부 말단 공무원이어도 국민의 공무를 대신해서 담임을 하는 그런 공직자라는 것은 진짜 몸조심을 해야 합니다. 누구나 좀 어느 정도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부동산을 사서 시세 차익을 남기고 싶죠. 그게 가장 빠른 길이지 않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욕구가 갖고 있지만 적어도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거나 또 이미 공직에 있거나 하는 분들은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은 철저히 조심을 하고 자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본인은 실제로 퇴직 후에 좀 노후 대책으로 했더라. 아니, 이렇게 하면 다시 또 이렇게 무슨 경제부시장 이렇게 신청을 받을 때 그걸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두 개 다 먹겠다는 얘기지요. 그럼 얼른 팔았어야죠. 팔든지 아니면 하질 말았어야 이렇게 창피한 일도 없는 거고. 하여간 지금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도 좀 더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아마 언론 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검토가 좀 될 거예요. 좀 더 두고 보는 것으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을까요? 정무부 시장으로는 최적임이라고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한 주간 인천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